예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이 있고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지문 중간중간에 밑줄이 있습니다. 위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데서는 여기 있는 밑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자 오른쪽은 제가 해석본이 나와 있어서 그렇지 왼쪽에 이렇게 A, B, C, D, E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A, B, C, D, E에 있는 구 혹은 절을 어떻게 한다? 저기 밑줄에 넣으면 되는데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앞뒤에 반드시 부호가 있다는 거. 이 밑줄이 그냥 싹 스며 들어가듯이 이렇게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 하나의 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어별로는 안 들어간다는 거야. 단어별로 안 들어가. 적어도 구 아니면 절 단위로 들어간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문제이기 때문에 뭐부터 봐야 된다? 보기부터 보셔야 됩니다. 보기부터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 실제 오프라인 학원에서 듣는 학생들한테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보기예요. 가끔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저희 보기를 잘 못 보겠어요. 하지만 지문 보면 대충 알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보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문을 푼다는 거죠. 그렇죠? 듣기가 되든 독해가 되든 항상 보기가 이해가 가지 않으면 일단 문제를 저는 못 풀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3부분도 이게 저게 완벽하게 어법으로도 들어맞고 내용으로도 맞아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기를 봄으로써 제일 먼저 할 거, 그러니까 오늘 할 거죠. 오늘 할 거는 뭐 할 거냐면 전후 내용 임자. 물론 오늘은 이제 글의 종류별로 나눠놨는데 3부는 사실 글의 종류별로 나눠놓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전후 내용 짐작하는 거 뭐 다음에도 하겠지만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보기만 보고 어떻게 짐작을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글의 종류대로 나누는 거는 듣기 부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보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사설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야기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꼭 배우시고 독해 3부분에서는 이 보기를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전후 내용 짐작할 것인지를 목표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글의 종류에 따라서도 뭔가 힌트가 있긴 한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A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特别是慢性病患者和老年患者. 자, 힌트 나왔습니다. 대박 힌트예요, 이거. 特别是. 자, 特别是는 뭐랑 같은 단어냐면, 尤其是. 두 개 함께 정리를 하세요. 제가, 전략 PT에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 아마 없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尤其是. 지금 펜이 안 나와서 손으로 적느라 글자가 좀 안 좋아요. 그쵸? 나오는 게 글자가 좀 안 좋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를 빼고 나면 둘 다 이제 부사란 말이에요. 요치랑 특이야.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긴 하지만 적어도 독해 3부분에서 얘는 좀 쉬고 시작할게요. 적어도 독해 3부분에서 여러분들 쟤네들을 만난다면 쟤네들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특히 그럼 진짜 힌트가 많이 돼요. 왜 힌트가 되냐면 저 말을 썼다라는 것은 자 특히로 우리가 문장을 한국어로 만든다 했을 때 특히 좋아 이렇게 하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어떤 큰 범위가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과일 좋아한다는 과일이라는 큰 범위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뭘 좋아할까요? 예, 전 딸기를 좋아해요. 그럼 딸기를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이 딸기는 어떤 분류에서 나온 거죠? 이 과일이라는 범위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도 앞의 내용에서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성병 환자와 노년 환자라고 나왔는데 앞에서 뭘 언급했다? 저 두 개를 다 포함하는 환자가 있는데 특히 어떤 환자, 만성병 환자, 그리고 노년 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앞에는 분명히 환자가 언급이 됐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저 특히가 나오면 뒤에 있는 단어, 이 뒤에 있는 어휘가 앞에 있는 범위, 큰 범위에서 나왔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힌트가 될 거야. 자, B를 보겠습니다. B는 以提高药品中光敏感活性成分的稳定性. 좀 내용이 어려워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수어가提高인데요. 높이다라는 뜻인데 2가 붙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9일차 쓰기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쓰기인가요? 쓰기가 맞을까요? 그렇죠? 쓰기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2는 어떤 역할을 가진다고 했죠? 2는 예, 원래 전치사로서 뭐뭐로 그렇죠? 뭐뭐 하다. 요거 EA 웹이 여전히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이 앞에 동사구가 나오고 뒤에 동사구. 쉽게 얘기하면 뒤에 동사구 붙으면. 왜냐면 이가 전치사로 쓰이면 동사구일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렇죠? 동사구가 나온다면 얘가 이 뒤가 목적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어떤 행위를 하는데 앞에 행위가 나와요. 그 목적이 뭐냐? 높이는 거죠. 높이는 거. 뭘 높이는 거? 예. 그죠? 제가 말했죠. 항상 수로가 나오면 목적어, 안정성. 어떤 안정성? 약속에 있는 광민간 활성 성분의 안정성. 이것을 높이기 위해. 그러면 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 요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는 看起来像糖果一样이라고 했어요. 看起来. 우리 看起来는 보기에라는 뜻이라고 했죠. 보기에. 보기에는 뭐랑 같냐면 像糖果一样. 像一样하면 뭐뭐가 같다. 당고가 사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앞에는 사탕과 같은 이유를 대야 돼요. 사탕을 어떻게 생겼냐? 동그랗게라든지. 근데 사탕이 동그란 것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색깔, 알록달록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탕의 특징을 그러니까 보기에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보이는 특징을 이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는 사탕과 같았다. 어떤 특징이 있길래 사탕과 같았다라는 설명을 할지 그것을 여러분들 추측, 계속해서 전후 내용 짐작해서 앞에 있는 내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D 같은 경우는 那么它可能已经变质或者过了保质期라고 했어요.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이미 뭐 되거나 变质 변질되거나 변질 或者过了保质期 보존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두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일단 접속사 나머, 제가 전략 PT에 이 호응하는 접속사를 다 외우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나머랑 호응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루고 시리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독해 3부분 문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지란도 역시 나옵니다. 지란 나머. 지라는 무슨 뜻이냐면 해석을 한다기보다는 이거 우리 접한 적은 있어요. 앞에 부분에 있습니다. 기왕 뭐뭐 한 바에야. 그렇죠? 그래서 뭐뭐 한 마당에 여기 기정사실이 들어가죠. 기정사실. 기정사실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어쨌든 나머는 이런 접속사 쓰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는 썼을 가능성. 주의할 거는 루거가 같은 단어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전략 PT에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러면 그것은 이미 변질되거나 보존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보존기간이 지나고 변질되었을 어떤 현상이 나왔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사탕과 같다니까 사탕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사탕 같다. 그리고 환자 나왔으니까 사탕과 비슷한 게 알약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알약이 만약에 이러한 현상을 띈다면 뭐 보존기간이나 변질기간이 지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앞의 내용을 충분히 보기만 보고도 추측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常用的天然色素有焦糖叶绿素和胡萝卜素등. 자,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지만 어렵지 않아요. 앞에 천연색소에는 뭐가 있다? 뒤에 내용들이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쓰는 천연색소에는 이게 그焦糖이 캐러멜이에요. 우리 카라멜이라고 하죠. 그렇죠? 엽록소, 카로틴 이런 거 안 중요해요. 그렇죠? 이런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천연색소죠. 자주 쓰는 천연색소. 그러니까 천연색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다가 그 중에서 그러니까 자주 쓰는 거에서 그 중에서 뭐 얘네들이 있다라는 거니까 뭔가 색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얘네들이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기를 먼저 봤고요. 더 중요한 거.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자, 일단 지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한 면에서 안 나오니까 앞으로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보기는 좀 여러분 계속 보고 계세요. 자, 앞에부터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냐면, 이것을 그냥 이제 쭉 읽어가요. 쭉 읽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여기 A 넣어보고, B 넣어보고, C 넣어보고, C 맞네. 이렇게 정답을 정리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를, 앞뒤를 추측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좀 더 할 수가 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나 더. 이미지가 알약이네. 아까 제가 보기만 보고도 알약이라고. 물론 저는 지금, 이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책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으니까 알약에 대한 내용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알약을 보시고 알약이란 걸 아시고 그리고 앞에 뒤에 내용 그러니까 이 밑줄 앞에 내용 좀 범위는 조금씩 이해가 안 가시면 넓혀 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거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어차피 정확한 해석을 못하니까. 그러면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고 이어지는 보기를 일단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에 앞에 있는 내용을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비로 예를 들면 胶囊中 자, 胶囊 우리 캡슐을 얘기하는 거예요. 一般会加入주어 써지 지아루저라고 하려고 했는데 주어 써지의 착색제네. 그렇죠? 착이라고 우리가 들러붙다는 표현을 할 땐 주어라고 발음합니다. 주어 써지 허 쩌광지 쩌광은 햇빛을 차단하는 제 뭐 태양 뭐라고 해야 될까? 차광제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차광제. 그죠? 얘가 차자네. 그죠? 차자. 그래서 착색제와 차광제를 넣었으면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침표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이 캡슐 안에는 일반적으로 이것들을 넣는다고 나왔는데 왜 넣는지는 설명이 나왔는지 볼까 앞에서 일부 약품은요. 出于避光保存的需要会添加遮光的色素 일부 약은 빛을 피해 보관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빛을 막는 색소를 첨가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합니다. 목적이 안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 앞에 여기서 나왔다라고 했지만 다시 한번 목적을 얘기하는데 목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이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요때 주의할 거, 선생님 내용 되게 어려운데요 하면은 이 부분을 일단 비워두고 가볼게요. 이 3부분의 매력은 뭐냐면 꼭 하나씩 다 넣을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걸 비워두고 가도 되는데 비워두지 않으려고 A 넣어보고 B 넣어보고 C 넣어보고 이러면은 자기가 오역을 해놓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이 문제는 망쳐버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수지를 맞춘 다음에 모른다고 하고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2번은实际上부터 볼게요. 전체적인 해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药品常用的色素分为天然色素和人工合成色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다레. 자, 우리가 실제로는 약품 중에 자주 쓰는 색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요 정도 해석해야 되겠죠. 천연 색소와 인공 합성 색소. 그러면 먼저 뭐부터 얘기할까요? 하려고 했더니 여기 보이세요? 뚜나오 보이세요? 뚜나오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세미콜론 보이세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은 저번에 쓰기 부호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별되는 거, 그렇죠? 분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만약에 두 개가 하나만 있어서 두 개로 나뉘면 앞에 있는 A와 B는 대조되는 느낌이라고 했었어요. 뒤에는 합성색소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합성색소라고 얘기했으니까 앞에서 뭘 얘기했겠다? 천연색소. 천연색소 얘기한 게 있었죠. 뭐였죠? 제가 아까 A, B, C, D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E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나온 거 보니까 마지막이네. 그렇죠? 이 넣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不少患者만 나왔어요. 적지 않은 환자. 그리고 뒤에 뭐 나왔냐면 可能需要长期服用各种药品. 여기까지만 볼게요. 적지 않은 환자 땡땡땡땡. 근데 여기서 지금 다시 可能需要 필요하다는 거 보고 여기 여전히 주어 연장선이란 말이에요. 그럼 적지 않은 환자 중에서 어떤 환자? 바로 아까 말한 무슨 환자? 예, 만성질환 환자나 노인 환자.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했기 때문에 여긴 당연히 뭐가 들어갈 수 있다? A가 들어간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이 A를 넣었습니다. 지금 1번은 안 한 상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다시 보기로 가겠네요. 그럼 4번을 보세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내용이 뭐라 하냐면 如某些儿童服用的制剂有浅黄、淡蓝等颜色. 자, 어떤 아동들이 복용하는 이 약제에 이 옅은 노란색, 연한 노란색, 옅은 파란색 등의 색깔이 있다. 아직 이해가 안 가지만 뒤에 가면 这能减少儿童对吃药的畏惧感. 자, 이것은 줄여준다고 했어요. 뭘 줄여준다고 했어요? 공포감. 요것만 보면 돼요. 자, 아이들이 먹는 이 약의 색깔에 들어가서 공포감을 줄여준다는 것은 그 애들이 뭔가 친근하게 느낀다는 건데 그런 내용이 뭐가 있었죠? 요번에 보기가 함께 보이니까 바로 보이네요. C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마지막 루고 루고 나왔습니다. 일단 놓고 볼게요. D 내용이 되는지만 볼게요. 약품에 本来鲜艳的颜色变淡或变色.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거나 연하게 변하거나 颜色变淡 연하게 변하거나 그 다음에 变色. 딴자 같은 경우 우리가 음식에는 이 담백하고 연하다, 그러니까 맛이 좀 이렇게 싱겁다는 뜻을 쓰인다면 색깔에는 연하다는 뜻이요. 연해지거나 색깔이 변했다면 뭘 의미한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 네, 그러면 이것은 이미 변질되었거나 보존기간이 지났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벌써 D가 해결이 됐죠. 그러면 지금 답을 못한 게 뭐가 있죠?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가 몇 번이 남았죠? B가 남았단 말이에요. 앞에 다시 가볼게요. 앞으로 다시 가시면 그쵸? 여기 B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잠시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B가 뭐가 있었냐면 以提高药品中光敏火星成分的稳定性.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면 이 캡슐 속에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예를 들면 이 캡슐 속에 일반적으로 착색제와 아까 차광제를 집어넣는데 그 이유가 뭐다? 네, 바로 약 속에 있는 광민간 활성 성분의 안정성 높이기 위해서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려운 보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용상의 문제에도 분명히 5문제 중에서 이게 하나의 지문이지만 이 지문 전체 내용이 어렵고 쉽고는 놔두고 일단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항상 상해 급의 어려운 문제, 중급의 문제, 이 하급의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상급 문제는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3부분의 묘미는 뭐냐면 2, 3, 4, 5번을 다 푸니까 하나 남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2, 3, 4, 5를 확실히 잘 풀었다면 남는 걸 넣었더니 이것도 답이 되더라. 이런 것도 이 D가 아니라 아마 B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B. 그래서 답이 되더라. 답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풀기가 쉬운데 여러분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석을 쭉 하면서 넣으면 본인은 이해하면서 넣었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아직은 실력이 안 되면 오역을 많이 하고 그리고 처음에 답 넣은 게 뭐 A를 넣어도 말이 되게끔 바꾼 다음에 얼마든지 말이 되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거죠. A를 넣어버리고 얘가 답이라고 답은 B인데 A를 넣고 답이라고 여겨버리면 밑에 게 아무리 하다 보면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문장이 다 맞지가 않게 돼버립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밑에 있는 단추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맞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첫 번째 거를 이렇게 잘못 쓰면, 그리고 무조건 해석으로 집어넣으면 이게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순서 기억하세요. 보기부터 보고 전후 내용 짐작을 하고 나서 뭐한다? 대략적으로 풀고 나서 뭐한다?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이게 4단계인데 여러분들 이거에 맞춰서 좀 연습하는 것을 잘 하셔야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뭘 잘 이해해야 된다? 보기. 그리고 보기도 5개가 있으면 4개 정도만 잘 이해해도 충분히 하나는 나머지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일단 적어도 3개 이상의 보기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3부분은 좀 더 쉽게 풀린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